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마쌤입니다. 어떻게 또 하루가 시작되네요. 오늘은 화요일이고 불타는 화요일,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면서 즐거운 일들이 가득하길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좋은 일들이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랑 같이 하루를 시작하는 게 상당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 영상 꼭 시청하시고 출석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 그릇. 이 마음 그릇이 커야지만이 주식 투자도 잘하는 겁니다. 마음의 그릇이 커야 한다. 그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첫 번째는 그 변명하지 않고 곧바로 사과를 합니다. 누구나 잘못을 저지르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하지만 그 잘못을 바로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 변명한다거나 이 책임을 떠넘기려 하지 않고 이 곧바로 사과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잘못을 따지기보다는 문제 해결에 이제 집중을 합니다. 그 그릇이 큰 사람들은 자신의 그 잘못에는 엄격해요. 엄격하지만은 타인의 잘못에는 너그럽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든 실수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한 일종의 시행착오라 생각을 하고 책임 소재를 따지는 것보다는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한다. 문제 해결에 집중을 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생각의 차이를 아주 심각하게 여기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 그릇이 큰 사람들은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을 애써 설득하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면서 나와 의견이 다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이 가볍게 넘길 줄 아는 그런 아량을 가지고 있는 거죠. 네 번째는 어떤 상황에서도 언성을 높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성을 높이지 않더라. 이 부정적인 감정을 잘못 드러내면 상대를 곤란하게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릇이 큰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목소리가 차분합니다. 다섯 번째는 스스로를 깎아내리지 않아요.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스스로를 비하하지 않습니다. 항상 스스로를 사랑해요. 그리고 높은 자존감을 유지하는 거죠. 그렇게 스스로를 위할 줄 알아야지 타인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고 대접할 수 있다는 걸 아는 겁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비교하지도 차별하지도 않는다는 거죠. 이 그릇이 큰 사람은 인생의 모든 불행이 결국은 타인과의 비교에서 온다. 이 타인과의 비교에서 비롯되더라. 그래서 인생에 대해서 자신만의 확고한 기준과 그런 가치를 세우고 비교도 차별도 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마음 그릇이 큰 사람들은 가장 중시하는 게 뭐냐? 타인과 내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타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들은 타인을 바꾸려 하기보다는 자신을 먼저 바꾸려 한다는 거죠. 사랑을 받는 것보다는 사랑을 주는 것에 더 큰 의미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이 사랑을 주려고 하세요. 기부해라고 기부. 기부해야 합니다. 테이크하지 말고 기부해라. 그럼 또 삼성의 이야기를 한번 또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소식들이 있는데 참고하면은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지금 삼성전자가 미국의 반도체법에 따라서 한 9조 원 가까운 미국의 정부의 보조금을 받고요. 현지 투자를 크게 늘리기로 했습니다. 크게 늘리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미국의 빅테크 고객 유치전에 뛰어들 전망이다. 뛰어들 전망이라고 합니다. 미국 상무부 발표에 따르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로부터 받게 되는 반도체 현지 투자 보조금이 64억 달러 정도 된다네요. 우리 돈으로 한 8조 8,500억 정도 되는데 앞서서 거론되던 60억 달러보다도 늘어난 금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투자 규모 대비 보조 금액 비율이 주요 경쟁사들보다 우월한 수준으로 이제 책정된 점이 눈에 띄는 성과라는 평가가 있어요. 이 반도체를 자국의 경제안보 전략의 핵심 중 하나로 보는 미국 정부가 삼성전자의 반도체 첨단 반도체 기술력과
그 투자 의지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뜻으로 이제 풀이가 되는 거죠. 삼성전자도 미국 정부의 그 보조금 지급 발표에 맞춰가지고 추가로 투자 계획을 내놨는데 먼저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투자 규모를 기존에 이제 170억 달러죠. 170억 달러에서 이 400억 달러로 이상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어요. 그리고 추가 투자를 통해서 기존에 건설 중인 그 테일러시 공장에 더해가지고 이 반도체 생산 시설을 한 곳 더 짓고요. 첨단 패키징 시설과 그 R&D 시설도 세울 예정이라고 합니다. 투자 규모랑 보조 금액을 놓고 보니까 삼성전자가 미국 정부랑 보조금 협의에서 이 경쟁사보다 그 눈에 띄게 나은 성과를 냈다는 겁니다. 앞서서 미국 정부는 자국 반도체 기업 인텔에 최대 한 85억 달러 그 보조금하고 110억 달러 규모의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대만 TSMC는 보조금 66억 달러, 저리대출 55억 달러를 제공하기로 한 거죠. 대출을 제외한 보조금 자체 규모로는 삼성전자가 그 받은 금액은 인텔과 TSMC 이어 세 번째예요. 이 반도체 기업에 대한 미국 정부의 이 같은 지원은 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국내로 끌어들이기 위한 경제와 안보 그 전략의 일환이겠죠. 그 투자금 대비 보조금 비율에서 보니까 삼성전자가 눈에 띄게 앞서요. 지금 보니까. 그래서 인텔은요, 향후 5년간 그 1,000억 달러 규모의 투자를 이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TSMC는 그 미국 내 투자 규모를 종전보다 250억 달러 늘린 650억 달러, 650억 달러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를 적용한 투자액 대비 보조금 비율은 인텔이 8.5%, TSMC 10.2%인데 삼성은 이 14% 정도, 14% 정도 수준에 달할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보조금 문제가 이제 해결됨에 따라서 삼성전자의 그 테일러 반도체 공장 설립도 순풍을 탈 전망이더라고요. 이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 포진한 미국에서 그 현지 생산을 통해 가지고 첨단 반도체 공급망 참여 그 확대도 가능해진 거죠. 바이든은 그 삼성전자의 보조금 규모가 확정된 이후로 성명을 통해서 삼성전자와의 그 공급망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으로부터 한 400억 달러가 넘는 투자를 이끌어내 가지고 텍사스주 중부는 최첨단 반도체 생태계로 자리매김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최소 2만 1,500개 일자리 창출하고 최대 4천만 달러가 지역 인력을 개발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여튼 뭐 미국은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삼성도 좋고 미국도 좋고 대한민국만 안 좋네. 응? 내가 볼 땐 대한민국에 이렇게 일자리가 창출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엉뚱하게 미국 가서 한다는 게 참 한편으로는 좀 씁쓸하죠. 하여튼 삼성전자의 그 미국 텍사스주 그 첨단 반도체 공장 설립과 그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그 실험실이죠. 그리고 최첨단 반도체 패키징 시설을 포함하는 그 대규모 투자 계획은 반도체를 그 고리로 한 그 한미 경제안보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그 삼성전자는 회사 최대 시장인 미국에서 현지 생산을 늘리면서 고객 확보 측면에서 유리한 고지에 설 전망이라고 합니다. 진나로몬드 미국 상무장관은 그 브리핑에서 삼성의 첨단 패키징 시설 그 설립을 강조를 했는데 그는 이것은 단순히 반도체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같은 그 부지에서 반도체를 그 포장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패키징은 흔히 반도체 산업의 그 서플라이 체인의 종착점이라고 불립니다. 제조 시설 등을 통해서 생산된 그 개별 칩을 분리해가지고 조립해가지고 최종 제품화하는 산업인데 최근에 급속 발달한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의 그런 한계 극복과 고부가 제품 그 구현 등을 위한 핵심 산업으로 이제 부상이 된 거예요. 실제 반도체 미세공정 기술은 2002년 그 130나노미터급에서 지난해는 3나노까지 단기간 발전을 이루었고요. 업계에서는 약 2년마다 반도체 집적도가 2배씩 증가한다는 이른바 무어의 법칙이 이제 회자가 되는 겁니다. 또한 이 속도를 따라잡아서 이제 첨단 패키징을 할 수 있는 기업은
음, 한국의 그 삼성전자하고 그 미국의 인텔이죠. 그리고 AM3와 AM3인가 뭐 있는 것 같은데 하여튼 잘 모르는 기업이네 저도. 하여튼 대만의 TSMC, ASE, 중국의 그 JCET 이렇게 6개사 정도라고 합니다. 저 처음 보는 기업들이 있어서. 하여튼 시장 조사 기관의 그 이올레 인텔리전스가 이런 반도체 첨단 패키징 시장 규모가 2022년 443억 달러에서요. 28년에는 한 786억 달러까지 연평균 한 10.6% 정도 성장할 거라고 봅니다. 삼성이 미국에 없던 첨단 패키징 생태계를 이제 제공한 것은 이 국방 분야 협력이라는 성과로 돌아오는데요. 미국 상무부가 이 삼성전자가 향후 미국의 항공우주랑 그 방위, 그 자동차 등 핵심 산업에 사용되는 칩 생산을 맡게 될 거라고 합니다. 그 러먼도 장관도 이 같은 계획을 밝히면서 그간의 안보 시스템에 사용되는 이 반도체를 포함을 해가지고 미국에서는 그 생산되는 반도체가 패키징 공정을 위해서 이 대만 등으로 가는 상황을 지적을 해요. 이 때문에 미국에서 생산된 반도체를 해외에서 그 패키징할 경우에는 공급망과 그 국가 안보에 위험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지적이겠죠. 그 최근에는 또 반도체가 첨단 무기나 사이버 전쟁이나 그 AI 자율주행 시스템, 그 5G 양자 컴퓨팅을 뒷받침하는 그 시대라서 국가 안보 그 필수제로서의 가치가 더 커졌습니다. 그 레이얼 브레이너드 미국 백악관의 그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이번 투자는 삼성이 미 국방부하고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위원회를 위해서 직접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약속과 함께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국가안보를 강화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무어의 법칙의 힘에 따라서 에너지 효율적이고 이 고성능의 칩을 생산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면서 이 칩을 패키징하는 방식은 전체 성능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하죠. 삼성은 업계에서 차별화된 플레이어인데 삼성은 가장 진보된 메모리랑 그 고급의 로직을 구현하는 유일한 플레이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발표에서 이 패키징 시설 건설이 가장 특별한 부분이라고 싶네요. 삼성은 현지 반도체 인력 육성을 위해서 한 4천만 달러 정도 규모의 기금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러먼도 장관도 삼성이 이번 투자를 통해서 최소 17,000개 이상의 건설 일자리랑 4,500개 이상의 고임금 제조업 일자리가 생길 거라고 합니다. 삼성이 미국 투자는 미국만을 위한 게 아니라는 설명이죠. 삼성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미국 투자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최대 시장이죠. 중국과의 반도체 패권 전쟁 주무대이기도 때문입니다. 이렇게 삼성전자는 현재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 그 파운드리 공장이 가동 중이고요. 이 같은 주죠. 테일러에는 이 추가 파운드리를 건설 중입니다. 미국 기업인 인텔과 마이크론, 대만의 TSMC 등 경쟁사도 앞다퉈 가지고 대미 투자 확대에 나서고 있고 인텔의 투자 규모는 1,000억 달러, 마이크론은 한 1,150억 달러에 달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수요 확대가 기대되고 있다는 점, 미국 투자 확대의 한 요인인데 AI 확산으로 관련된 반도체 수요가 높죠. 그 높은 그 엔비디아 그 수요가 높아요 지금 엔비디아 쪽에. 그리고 AMD 하여튼 빅테크 고객사들이 미국에 집중돼 있어요. 이 구글이나 메타 등은 자체 AI 반도체 개발에 나서고 있는데 이 무엇보다 AI 반도체가 맞춤형으로 이제 진화되다 보니까 이 고객사들하고 가깝게 소통을 하면서 이 제조하고 이 패키징까지 진행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게 보여지는 것 같아요. 한편 삼성전자 보조금이 이제 발표되다 보니 업계에서는 SK 하이닉스의 지급될 보조금 규모도 주목합니다. 하이닉스는 최근에 미국 인디애나주 웨스트 라피엣에 38억 7천만 달러를 투자를 해서 AI 반도체에 필요한 그 HBM 생산 기지를 짓는다고 발표했고요. 이 공장에서 28년 하반기부터 차세대 HBM 등 AI 메모리 제품을 양산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하이닉스도 미국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른 반도체 생산 보조금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만간 하이닉스도 받을 것 같대요. 하여튼 좋은 일들이 가득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해요.